차가운 겨울 저녁, 강릉 해변은 잿빛 하늘 아래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고흥의 낡은 초가집들은 매서운 바람에 몸을 떨고 거친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을 때렸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바람 소리는 찢어지는 듯한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어부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해변에는 그들의 발자국만이 외로이 남아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김 씨는 작은 집 처마 밑에서 찢어진 그물을 묵묵히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과 거친 손은 지난밤 바다에서 조개를 잡다 생긴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난과 궁핍한 식탁은 이미 익숙해졌지만 6년 전 폭풍 후에 가족을 잃은 아픔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착한 아내와 어린 아들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간 모습은 매일 밤 그의 꿈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친 바람 소리가 그를 과거의 기억에서 불러냈습니다. 몸을 일으켜 어구를 정리하려던 순간 바다에서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고개를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작은 형체가 거친 물살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힘없이 팔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김 씨는 몇 초간 굳어 있었습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바다가 그의 가족을 앗아갔고 지금도 다른 생명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김 씨는 그물을 내팽개치고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맨발은 차가운 모래에 젖었고 짠 바닷물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그의 앙상한 몸을 때리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외로운 영웅처럼 물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그의 다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는 거침없이 물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린아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 거의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힘내라, 아이야. 무엇이든 잡아. 김 씨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과 파도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 싶었지만 끝없는 차가움과 어둠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다가갈수록 그의 힘은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이 간신히 아이의 작은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쳤고 두 사람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다른 죄 없는 생명을 바다에 빼앗길 순 없다. 김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이를 꽉 끌어안고 물 위로 떠오르려고 애썼습니다. 숨 쉬어라, 아이야.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에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물에 젖은 아이의 두려움에 찬 눈빛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몸을 돌려발로 물을 힘차게 찼고 있는 힘을 다해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파도는 망치처럼 그의 등을 끊임없이 내리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김 씨는 아이를 해변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젖은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숨을 헐떡였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새파랬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살며시 흔들며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흐릿한 눈으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내가 여기 있다. 김 씨는 속삭였습니다. 걱정스러움과 함께 희망이 그의 눈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앳된 얼굴을 보며 김 씨는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는 바다에서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 씨는 젖은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둘러주고 그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가슴속에 생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김 씨에게 기대어 마치 영웅을 바라보듯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안아 들고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혼자였던 그는 이제가 태어난 생명의 희망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닷바람은 김 씨의 작은 집을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해변에 웅크리고 있었고 지붕은 시간이 흘러낡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그의 삶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낡은 침대 위에서 김 씨가 구한 아이는 얇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를 걱정하는 김 씨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체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보며 김 씨의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구한 기쁨에 벅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충분히 고달팠는데 아이를 살린 건 기적 같았지만 아이를 계속 돌보는 것은 그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련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은 가슴속 깊이 새겨진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끔찍한 폭풍우가 모든 것을 빼앗아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격노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작은 나무배 위에서 비바람 속에서 해변으로 가려고 애쓰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들을 불렀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젖은 모래 위에 쓰러졌고 그의 손은 무력하게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 기억은 매일 밤 그의 꿈속에 반복되며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아이를 보며 그는 과거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바다에서 보낸 선물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에게 너무 많은 기대나 감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아이가 잃어버린 가족의 일부인 것처럼 아이에게 점점 더 끌렸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 옆에 앉아 작은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되돌려 주려는 것일까?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아이의 앳된 얼굴을 비췄습니다.
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곁에 앉아있는 피곤한 얼굴의 김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니? 집은 어디에 있니? 김씨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김씨가 몸을 숙여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기억 못해도 괜찮다. 김씨는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를 민이라고 부르겠다. 너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창백한 얼굴에 번졌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가 필요하고 어쩌면 그에게도 아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김씨는 아이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생계를 위한 단순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이제 어린아이를 보살펴야 했기에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호기심 어린 눈초리와 뒷말들은 김씨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도 못 건사하는데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왔네? 한 이웃이 혀를 차며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누구든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거겠지? 또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김씨는 그들의 말을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가 아이를 키우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정심이나 가족에 대한 슬픈 기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아내와 아들을 구해주길 바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생선과 나물을 먹고 있을 때 미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바다가 안 무서워요? 김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미나. 바다는 보이는 것처럼 착하지 않단다. 하지만 두려워하며 맞서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씨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다.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날 밤, 민이 깊이 잠들었을 때 김씨는 다시 창가에 앉아 광활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맴돌았습니다. 걱정과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바다는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이번에는 무언가를 되돌려주는 것일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물기가 가득했지만 이전과 달리 두려움이 사라진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집은 어디니? 아이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김씨는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아이에게 자신의 사랑과 보살핌을 줘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씨는 아이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김씨는 아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행복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김씨는 우리 함께 살아가자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의 삶은 아이를 보살피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수군거렸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웃음과 작은 손길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해변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민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김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민아.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민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겼지만 그의 눈에는 신뢰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민을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김 씨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큰 배를 타지 않았지만 낡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낡은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았고 거친 파도와 바람을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 되지 않아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김 씨는 항상 민이 굶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몫을 양보하며 그는 민이 먹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항상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지. 아저씨는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해변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마을 이장인 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하겠네. 아이를 키우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그 아이는 자네의 책임이 아니네. 자네는 너무 가난해. 어떻게 그 아이를 책임지겠나? 언젠가 아이가 다 자라면 자네를 떠날 수도 있네. 윤 씨의 말은 칼날처럼 김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윤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외면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에게 보금자리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든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 없이 떠났고 김 씨는 홀로 남겨져 거센 파도와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그물을 꿰매며 인내심을 잃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이 잠든 후 김 씨는 작은 등불 아래 앉아 식탁 위의 작은 나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가 노동으로 모은 몇 푼 안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돈이 민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지만 그에게는 가진 전부였습니다. 바다가 내 아들을 데려갔지만 이번에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험악한 얼굴 위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자 민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김 씨를 맞이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저도 아저씨를 도와 밥을 할게요. 김 씨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선 아저씨가 이 물고기들부터 정리해야겠다.
그는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김씨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민과 함께하는 매일은 더욱 가치 있고 희망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뒷말을 했지만 김씨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잃어버린 가족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상과 같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씨가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자 민이 그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끓인 죽 드세요. 아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김씨는 설익은 죽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민아. 이보다 더 맛있는 죽은 처음이다. 민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김씨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김씨는 아이가 그의 삶에 가져다준 기쁨에 감사하며 낡은 집과 낡은 그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그들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씨가 해변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마을 이장인 윤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김씨, 다시 생각해보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네에게도 아이에게도 고통일 뿐이야.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네? 자네도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더 큰 비난과 어려움에 시달릴 걸세. 김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윤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보금자리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씨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고 김씨는 홀로 해변에 남아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그물을 꿰매며 그의 모든 인내심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이 깊이 잠든 후 김씨는 작은 등불 아래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 그리고 희망이 함께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민이 그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이 잠든 후 김씨는 여전히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 그것은 분명 그의 삶에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그는 아이가 그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더욱 강하고 더욱 용감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김씨는 어김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지난 날처럼 그물을 던지고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고 고된 노동에 지쳤지만 민을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쳤습니다. 낡은 배는 뒤집혔고 김씨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물을 붙잡으며 물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리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그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배를 해변으로 끌어올렸지만 그의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온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은 그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다. 민아. 그냥 발을 조금 삐끗했을 뿐이야.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고 민은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저씨는 쉬셔야 해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괜찮다. 민아. 내가 잠시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 내일이면 떠나야 할 텐데 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는 민에게 말했습니다. 민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지만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은 김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가 잠이 들자 민은 김 씨가 상자 안에 모아둔 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는 마을 약국으로 달려가 김 씨에게 진통제와 붕대를 사왔습니다. 길을 돌아올 때 그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착하네. 하지만 김 씨는 너무 어리석어. 아이가 커서 김 씨에게 은혜를 갚을까? 아니면 떠날까? 민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들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의 눈의 은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느끼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민은 항상 밤에 김 씨의 이불을 덮어주었고 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김 씨가 편안하게 잠들기를 바라며 김 씨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도했습니다. 민은 이불을 덮어준 후 김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은 김 씨가 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더욱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다리가 아팠지만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은 다가와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아저씨가 아프시면 제가 학교에 갈 수 없어요. 김 씨는 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자신이 없이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찮다, 민아. 너는 학교에 가야 한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민은 아무 말 없이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에서 굳은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는 민이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이 떠나기 전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민을 바라보며 어른스러워진 민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민아, 너는 내가 겪어온 가장 큰 고통을 없애주고 있다. 너를 보며 나는 힘을 내고 있다.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아저씨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게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항상 자랑스럽다. 그는 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민을 격려했습니다. 민이 떠나던 날, 김 씨는 다리가 아팠지만 최선을 다해 민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고 수군거렸지만 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김 씨의 눈을 바라봤고 눈에는 진심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아저씨. 아저씨는 건강하게 잘 계세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김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을 응원할 뿐이었습니다. 버스는 떠났고 김 씨는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함께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바다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바다에서 구한 아이는 그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의 주머니에는 낡은 옷과 약간의 음식이 있었지만 그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김 씨가 준 하얀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민아, 이건 내가 바다가 잔잔했던 날에 주었던 조개 껍데기다.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다. 떨리는 손으로 조개 껍데기를 건네며 김 씨는 말했습니다. 민은 조개 껍데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동시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그의 고향과 그를 사랑해준 김 씨의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민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도시는 고향과는 달리 시끄럽고 번잡했으며 그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민은 밤늦게 식당에서 일을 했고 수업을 듣기 위해 잠도 못 자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칠 때마다 김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따뜻한 식사, 그리고 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칠 때마다 조개 껍데기를 꺼내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는 반드시 성공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은 점점 더 바빠졌고 김 씨와 연락하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매달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보냈고 나중에는 몇 달에 한 번씩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은 좁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다가 우연히 주머니에 있는 조개 껍데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개 껍데기를 든 채 김 씨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바라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김 씨가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했습니다. 아저씨는 괜찮을까? 아저씨 다리는 다 나았을까? 아저씨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을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은 당장이라도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결국 내일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미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세월은 흘러갔고 민은 공부에 매진하여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받았고 그의 성공은 그의 고향까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민은 마음속에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후 그는 학교 근처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조개 껍데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가 조개 껍데기를 만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아저씨를 슬프게 만들었을 거야. 그는 마음 아파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민은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김 씨가 보낸 것이 아니라 이웃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김 씨가 여전히 건강하지만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민을 자주 언급하며 그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있다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민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으며 과거의 그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민은 곧장 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도시에 사는 그의 삶과 겪은 어려움과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곧 아저씨를 찾아뵐게요. 그는 글을 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간다면 김씨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은 용기를 내어 그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김씨가 함께 만들어온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조개 껍데기를 볼 때마다 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김씨에 대한 죄책감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야 한다. 아저씨를 위해. 그는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의 자선 활동에 대한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민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조직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이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가 김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씨도 가셨을까? 그래도 민은 김씨가 키운 아이지 않나?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김씨는 민이 만든 단체를 통해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아이가 바빠졌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민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꿀과 고구마를 챙겼습니다. 김씨가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민의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민이 성장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행사장의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사장에 들어서려고 할 때 젊은 경비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김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행사는 초대받은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혹시 초대장이 있으신가요? 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대장은 없소. 나는 그냥 민이를 만나고 싶을 뿐이요. 내가 키운 아이요. 경비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초대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며 김씨를 제지했습니다. 괜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저 사람은 누구지?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나서는 거지? 라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마 돈을 좀 받아내려고 온 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민을 만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은 없지만 아이를 향한 그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그냥 민희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는 간청했지만 경비원은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민은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가 문 밖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행사장을 나오면서 벤치에 앉아 민이 자신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아이에게 선물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만족보다는 민을 더욱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때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준비된 선물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민을 볼 수 없었지만 그가 준 선물이 꼭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민이 서둘러 행사장을 나섰고 그의 시선은 낡은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김 씨가 전에 사용했던 그 가방과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누구 거죠? 그는 근처에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어떤 노인분께서 오셔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초대장이 없어서 쫓겨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은 모든 것이 멈춘 듯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서둘러 행사장을 나섰지만 김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김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은 무력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김 씨를 실망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개 껍데기를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는 날 믿었는데 나는 왜 아저씨를 잊고 있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는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김 씨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민은 편지를 썼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김 씨의 실망한 모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김 씨를 돌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김 씨의 가방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김 씨의 얼굴을 보며 그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껴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김 씨가 그에게 보여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김 씨를 만나 사과하고 그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민은 곧장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그는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라난 마을이 고향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김 씨의 오래된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민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수많은 감정들이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은 무릎을 꿇고 김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랐어요. 김 씨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민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민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고, 내가 가진 전부였단다. 김씨의 눈빛에는 후회와 실망이 아닌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김씨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후회로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이라도 그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민은 고향에 머무르면서 김씨를 돌봤습니다. 그는 김씨가 혼자 살았던 집을 수리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김씨에게 영양 가득한 식사를 준비했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삶에 기쁨을 더했습니다. 김씨의 웃음은 민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행동이 김씨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은 마을 광장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후회와 오해를 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고 김씨는 맨 앞자리에 앉아 민을 바라봤습니다. 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아저씨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곁에 있는 그의 은인 김씨였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아저씨는 바로 김씨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저를 구해주셨고, 제가 혼자 남겨졌을 때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삶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는 아저씨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민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과 이제야 김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김씨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김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민은 낡은 조개 껍데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저씨, 이 조개 껍데기는 저에게 단순한 조개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 조개 껍데기에는 아저씨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잊지 않고 아저씨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게요. 김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모임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민과 김씨에게 다시 따뜻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민이 김씨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씨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과 김씨는 해변에 앉아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달빛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저씨, 제가 꼭 보답할게요. 민은 약속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외롭지 않도록 항상 옆에 있을게요.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민을 바라봤습니다. 민아, 나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그날 이후로 민은 김씨를 돌보며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민은 김 씨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최대한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에게 너무 소홀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김 씨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은 고향에 머물면서 김 씨를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그는 김 씨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고 그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은 이제 김 씨가 자신에게 준 사랑에 보답하며 그의 삶을 행복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은 김 씨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아, 너는 이미 훌륭하게 살고 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한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민은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는 김 씨가 자신에게 준 사랑과 가르침이 그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은 김 씨를 잃은 슬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김 씨가 편안하게 떠났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는 김 씨의 장례식을 정성스럽게 치렀고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는 김 씨가 가르쳐준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씨의 장례식에서 민은 조개 껍데기와 흰 꽃을 놓았습니다. 아저씨, 저를 믿으셨듯이 저도 아저씨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저씨, 편히 쉬세요. 그리고 영원히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김 씨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은 김 씨가 남긴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김 씨가 그에게 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변을 걸을 때마다 그는 김 씨가 그의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과 김 씨의 이야기는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남자였던 김 씨가 보여준 사랑은 민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사랑을 통해 민은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과 김 씨의 이야기는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